자, 오늘 이제 11월 1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FA 얘기, 벌랜더 선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벌랜더 선수 역시 시장에서 정말 인기 많은 선발 투수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벌랜더 선수의 또 행선지로 또 다른 팀들, 여러 가지 팀들이 또 이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었죠. 이 디애슬레틱의 켄 로젠탈이 오프시즌 FA 소식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내용은 역시 벌랜더에 대한 내용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다저스가 벌랜더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과 4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었던 소식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윈터 미팅도 했었어요. 단장들 미팅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켄 로젠탈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 믿을 수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휴스턴의 구단주죠. 짐 크레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벌랜더,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휴스턴보다 더 큰 돈을 안겨줄 수 있는 팀들, 그러니까 빅마켓 구단 3팀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매츠와 양키스 그리고 다저스를 벌랜더에 관심이 있는 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뭐 매츠의 사례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디그롬도 FA, 베시도 FA, 워커도 FA, 선발 자원이 연쇄 이탈로 인해서 지금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 협상도 사실은 좀 순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디그롬 영입에 대해서 텍사스 레인저스가 관심을 보였는데, 매츠는 4년 계약을 보장해주기 난감해하는 상황에서 텍사스는 4년 계약 카드를 빼어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 매츠와 디그롬의 지금 결별이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디그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에이스급 투수 누가 있겠습니까? 벌랜더죠. 역시 벌랜더를 영입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이제 많은 현지 매체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도 재밌어요. 벌랜더와 슈어저가 디트로이트 그러네. 이후에 다시 한번 원투펀치를 이루게 되는, 야, 요것도 또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벌랜더에게 관심을 보여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사실 케이트 업튼이 원래는 또 양키스 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2017년 데드라인 때도,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그리고 지난해 FA가 됐을 때도 이 벌랜더 영입을 노렸었던 팀이 또 한 번 벌랜더 영입에 참전한다? 이거는 뭐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벌랜더보다 케이트 업튼이 재산이 한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케이트 업튼이 휴스턴으로 와가지고 응원하는 게 보기 좋은 그림이겠어요? 아니면 벌랜더가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케이트 업튼 내조하는 게 아름다운 그림이겠어요? 직장 생활이래. 그렇습니다. 세배를 본다고 네. 하니까. 그래, 할 말이 그렇습니다. 없죠. 네. 이미 사실 이 벌랜더 같은 경우에는 2021 시즌 종료된 뒤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었기 때문에 커리어 한 번만 퀄리파잉 오퍼를 받을 수 있죠. 올 시즌 끝나고는 구단에서 퀄리파잉 오퍼를 날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입하려는 팀이 있어도 픽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다른 선발 투수 최대로 꼽히고 있는 디그롬이라던가 로돈 같은 경우에는 모두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영입하는 팀은 결국에는 픽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커쇼와 1년 2천만 불 선에서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앤더슨이라든지 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공백은 메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4선발이 메이, 그리고 5선발이 팩피어스로 지금 이 뎁스 차트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만족할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앤더슨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상황이고, 이 앤드류 히니와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로젠탈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이 이제 퀄리파잉 오퍼, 그러니까 195만 달러짜리 1965만 달러. 1965만 달러짜리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때는 이제 다저스가 본격적으로 벌랜더 영입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저스의 담당 기자인 블레이크 해리스가 이 켄 로젠탈의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앤더슨의 퀄리파잉 오퍼 수락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다저스가 벌랜더 영입전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저스설이 더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벌랜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벌랜더 같은 경우 올 시즌에 만으로 39, 우리나라 나이로는 40이었어요. 그것도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하고 2년 만에 첫 풀타임 시즌을 갔는데, 28경기에서 175이닝을 소화한 동안 18승 4패,
평균 자책점이 1.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세 번째 싸이 영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디그롬 선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고액 계약, 여기다가 이제 픽 손실까지, 드래프트 픽 손실까지 없는 선수는 벌렌더밖에 없다. 그렇죠. 벌렌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 연평균 금액을 높였을 때는 뭐 2년 계약으로도 충분히 이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옵트아웃을 한 차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계약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단기 계약, 여기다가 단기에다가 기간은 짧게, 금액은 높게 는 이게 사실은 프리드먼 사장 그리고 다저스가 좀 선호하는 계약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베이커 감독이 워낙에 이 휴스턴 시절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벌렌더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이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 다저스 역시 이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평균 구속 95마일을 찍은 만큼 뭐 이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상 기류가 감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케이트 업튼 얘기했잖아요. 다저스 하면 할리우드랑 또 가까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현지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진짜로 다저스가 벌렌더를 영입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항상 있는 논,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있는 논쟁이죠. 현역 최고의 투수가 누구냐 하면은 벌커슈 아니면 커벌슈. 그렇죠. 사실 커벌슈에서 최근에는 벌커슈가 맞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어쨌든 현역 투수 가운데 1위 그리고 2위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거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현재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페이롤이 약 1억 7천만 달러거든요. 내년 이제 개막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올해 기준으로 2억 6,200만 달러를 사용을 했으니까 현재로서는 약 9천만 달러의 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벌렌더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은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로젠탈 그리고 현지 매체 반응들이 저는 수긍이 갑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벌렌더를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유격수 영입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물음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9천만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다가 이제 벨린저도 논텐더 하면은 더 금액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렌더를 뭐 연평균 4천만 달러 이상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래도 남는 돈이 6천만 달러 가까이 되는데 유격수도 잡을 수도 있죠. 유격수까지도 또 잡는다. 네, 그 정도로 다저스가 어쨌든 이 페이롤 유동성, 그러니까 연봉 총액에 대한 이 유동성을 정말 잘 확보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 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셨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111승 정규 시즌 동안 거둔 거 오케이. 야 진짜 잘했어. 그런데 포스트 시즌 3차전,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정말 이 시리즈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 같은 경기에 선발로 낼 선수가 이제 곤솔린이라는 거는 뭐 물론 곤솔린도 올 시즌 잘해줬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에이스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렌더에서는 월드 시리즈에서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월드 시리즈 전까지는 그래. 벌렌더가 진짜 잘하는 선수이고, 어쨌든 올 시즌에 월드 시리즈 첫 승을 거두면서 사실 샘플이 월드 시리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작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빅게임 피처가 아니라고 폄하받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팬 입장에서도 이 현역 최고의 투수인 커쇼, 벌렌더 같은 팀에서 뛴다는 거 굉장히 좀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벌렌더의 통산 성적을 살펴보면은 244승에 133패, 평균 자책점이 3.24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싸이영상을 받으면 싸이영상 딱 3번 탔어요. MVP도 그리고 MVP도 2011년에 탔었죠. 근데 클레이튼 커슈 역시 197승에 87패, 평균 자책점은 벌렌더보다 한참 낮은 2.48이에요. 싸이영상 3회, MVP 1회. 둘이 이제 합계- 수상을 또 맞췄네. 합계 싸이영상 6회, MVP 2회 원투펀치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게. 그러니까 다저스 팬분들이 이제 이 에이스에 대한 이 목마름이 계속 있으신 것도 이해가 가요. 이제 뭐 커쇼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에도 물론 잘해줬지만 예전과 같은 또 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싸이 영상까지도 최근에 수상한 벌렌더를 영입한다. 굉장히 또 구미가 당기는 일일 수밖에는 없는데. 이 두 선수가 만약에 2010년대 초반에 만났으면 진짜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러게. 지금도 이렇게 큰 관심을 모으는데 말이죠. 어쨌든 뭐 저는 휴스턴으로의 이적 결심에 큰
도움을 줬던 게 또 와이프 케이트 업튼이잖아요. 이번 다저스 혹은 이제 양키스, 뭐 매츠 여러 가지 이제 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케이트 업튼의 의사도 이적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